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여동생을 때리고 괴롭히고 돈까지 강탈해간 사돈과 매제를 응징 중이라는 분의 사연인데요. 든든한 오빠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여동생의 일로 글을 적어봅니다. 제 여동생은 작년 여름에 결혼했습니다. 3개월의 짧은 교제 기간을 갖고 결혼을 한다고 상견례를 했고, 저는 연애 기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나이도 적지 않은 동생이 알아서 잘 판단한 것이겠지 하며 결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때 뜯어 말리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 한스럽고 죄스럽습니다. 그 당시 매제되는 사람은 30살, 제 여동생은 35살이었습니다. 제 동생은 공부도 잘했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매제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때 양가 상의하에 동생이 살고 있는 전세 2억짜리 원룸에서 신혼생활을 하기로 정하고 아무것도 주고받는 것 없기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준비 과정서부터 예사롭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스튜디오 촬영 날 사돈이 동생 부부 촬영 때 끼니를 굶을까봐 김밥을 싸우셨는데 김밥을 싸느라 20만 원이 들었다며 저희 어머니께 20만 원을 청구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좋은 게 좋은 거다 하시며 돈을 보내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안 주고 안 받기로 했던 약속과 달리 예단비도 갑자기 말을 바꾸어 본인은 친척들 사이에 해준 것이 많아 너무 적게는 못 받겠다는 이유를 대며 1,000만 원을 뜯어갔어요. 어머니는 동생에게 힘을 실어주고자 급하게 1,000만 원을 맞춰서 보냈고요. 이때라도 결혼을 엎으라고 저라도 강력하게 주장했어야 했는데 어쨌든 동생은 결혼을 했고 신행을 다녀온 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정도 후에 갑자기 안 사돈이 저희 어머니께 연락이 와서 다짜고짜 이것들이 집에 인사를 안 온다며 노발대발 하더군요. 이딴 식으로 하면 저희 부모님에게도 보내지 않겠다는 정신나간 소리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당황해서 안절부절 못하셨죠. 안사돈은 동생 부부를 혼내면서 너 우리 집 재산 보고 결혼했니? 라는 막말을 했답니다. 재산도 없는 사람이 이런 이상한 소리는 왜 했는지, 동생은 그 자리에서 죄송하다고 왜 사죄를 드렸는지 화가 납니다. 이 사건이 일단락된 후 저는 몸이 불편하신 어머니를 모시고 서울 사돈댁으로 식사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앞에서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딸이 생겨서 너무 좋다. 살림을 아직은 잘 못하니 본인이 딸처럼 아껴주고 예뻐해주면서 하나씩 가르쳐주겠다. 아직 설거지 한 번을 안 시켜봤다 등의 얘기를 했고 저희 가족은 이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부터 결혼 초반까지는 좀 힘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안사돈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한참 뒤에 여동생이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저희는 너무너무 축하한다며 아기 용품과 공기청정기를 사들고 갔습니다. 임신하고 시어머니란 사람은 본인이 아기를 봐줄 테니 합가를 하자고 했답니다. 저와 어머니는 말렸죠. 하지만 그 집안 식구들의 집요한 설득과 재촉으로 결국 시댁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동생이 결혼 전부터 살던 작은 원룸 신혼집의 전세금 2억을 본인이 보관해 준다면서 달라 했고 제 동생은 1억이 대출이니 이건 갚아야 한다 말했답니다. 안사돈은 서운하다고 동생 부부에게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며 동생 부부를 괴롭혔다네요. 남편이라는 놈은 자기 어머니가 서운하다 했다며 무릎 꿇고 빌고 제 동생에게도 1억이라도 맡기라고 종용했고 동생은 무릎 꿇고 죄송하다고 하며 1억을 강탈당하듯이 드렸다고 합니다. 이 사실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란 사람은 집에서 일어나는 일은 절대 밖에서고 친정에서고 얘기하지 말라고 입단속을 시켰다네요. 친구도 못 만나게 하고 너희 친정 이상하다고 가스라이팅을 하며 본인이 이 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너희 친정에서 네 돈 1억을 너희 오빠에게 줄 것이라고 했답니다. 이후 조카가 태어났고 여동생은 산후우울증으로 아기를 던지고 싶다는 말을 했어요. 그로 인해 제 동생은 시댁에서 보내주지 않아 산후조리원도 못 가고 산후조리를 저희 집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란 놈은 애를 잘 보기 위해 일도 그만두고 백수 생활을 했었답니다. 그 후에 동생은 복직을 했고 아이는 그 시어머니가 보게 됩니다. 아기를 던지고 싶다는 말을 했던 것을 핑계로 동생이 아기를 안으려 하면 온 가족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아기 안지 말라고 해서 아기는 자연스레 엄마에게 잘 안 가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동생에게는 설거지, 빨래, 청소 등 집안일만 하게 했답니다. 애를 낳은 후에는 각종 막말도 시작되었다고 해요. 동생 근무 시간에 시어머니란 사람이 전화를 걸어서 야, 너 비누거치대 안 닦았어? 이런 사소한 일로 고래고래 소리 지르기부터 설거지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둥, 왜 살림을 잘 못하냐는 둥, 하나부터 열까지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며 화내고 소리 지르고 기죽이기를 시작했답니다. 또한 월급을 관리해주겠다며 통장을 가져가 월급날 들어온 돈을 본인 통장과 아들 통장에 쪼개서 입금하고 동생이 월급 관리에 대해 얘기를 하면 너희 시아버지가 너보다 돈 더 많이 버니까 돈 번다고 유세 떨지 말라는 개소리로 동생 입을 다물게 했다고 합니다. 쓰레기 집안에서 쓰레기가 왔네. 난 내 아들이 다른 여자 만나서 결혼한다고 하면 결혼시킬 거야. 요즘 이혼하면 양육비 2, 300씩 준다더라. 어디서 이렇게 못돼 처먹은 게 왔어? 등등 상상 이상의 말들로 상처를 주었고 툭하면 무릎 꿇고 빌게 하고 결국은 시어머니란 사람이 제 동생을 밀치고 발길질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우시면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어머니께 얘기를 듣고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어요. 어머니께 달려가서 얘기를 들어보니 위 같은 내용과 더불어 엄청난 얘기도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시어머니란 사람이 동생에게 회사에서 대출이 얼마나 나오냐고 알아보라 했답니다. 3억 정도가 나온다고 하니 인감도장과 인감까지 달라고 했다더군요. 저는 바로 어머니와 동생, 와이프를 데리고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제 동생이 뭘 그렇게 잘못하고 살고 있는지 얘기라도 들어보려고요. 도착해서 그 인간들이 사는 곳 주차장에 모여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 동생은 가족들과 다 함께 올라가는 것과 녹음이 되는 전화 통화를 하며 혼자 올라가서 시어머니의 막장짓을 증거로 만드는 것 중 혼자 올라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동생은 정말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 생각에 아이를 그 지옥에서 빼내와야겠다는 생각만으로 용기를 내서 올라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집 안에 들어가자마자 그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남편이란 놈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남편이란 놈이 어디 갔다 왔어? 이렇게 말하고 뒤이어 그 여자가 네 가족들은 왜 같이 안 왔어? 이거 봐. 가족들한테도 버림받았네. 내가 널 지금부터 때릴 거야. 라는 말과 함께 몇 초 뒤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제 동생은 너무 무서워서 다시 뛰쳐나왔습니다. 그 여자는 동생을 밀치고 목까지 졸랐다고 하더라고요. 동생을 데리고 있다가 경찰이 와서 얘기했는데 경찰이 해줄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사건이 접수되었다는 것만 알려주라고 얘기하고 함께 올라갔습니다. 매제란 놈이 먼저 모습을 보였는데 눈도 못 마주치더군요. 그 여자도 보였습니다. 본인은 밀치기만 했다는데 녹취된 것을 모르니 그렇게 잡아떼는 것이었겠죠. 여동생을 데리고 본가로 가서 통장 분실 신고를 했습니다. 공인인증서 싹 다 바꿨고요. 변호사 상담 마치고 선임도 했습니다. 경찰서 가서 경찰 조사까지 마쳤고요. 매제라는 놈이 계속 동생에게 연락을 했답니다. 만나서 얘기하자는 둥 1억은 생활비로 다 썼다고 하더니 변호사 여러 명과 미팅을 했다. 돈 못 준다. 법정에서 보자. 이래저래 말을 바꿔가며 계속 연락을 했다고 해요. 시어머니란 사람은 제 동생 회사까지 쫓아와서 동생이 아기가 아픈데 나 몰라라 한다고 했답니다. 동생의 직장 상사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했더니 돌아갔다고 하네요. 동생이 그 여자에게 아기 내가 키우겠다고 했더니 전화해도 쌩이었었습니다. 며칠 후에 조카 병원 진료가 있었습니다. 동생이 저에게 얘기를 해서 함께 올라갔습니다. 미리 가서 조카 접수하고 설문지 작성할 즈음 그 여자가 작은 아들과 함께 병원에 도착했어요. 동생이 아이 내가 안고 있겠다고 하니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주변 눈치가 보였는지 아기를 넘겨줍니다. 이전에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할 때 상황이 이러한데 아기를 데리고 와도 되냐 물었더니 그래도 된다 하여 동생과 저는 아기를 데리고 병원에서 나와 본가로 갔습니다. 그 여자는 아기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며 졸졸 쫓아다니다가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본가로 가는 길에 그놈이 카톡으로 미쳤냐? 애가 장시간 차를 타면 힘들다 등의 헛소리를 했고 경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 실종 신고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 여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본가에 도착하니 경찰이 와 있더라고요. 경찰에게 상황 설명을 하고
그런 집에 아이를 둘 수 없어 데려왔다 하니 아이 건강 상태를 확인한 후 그쪽에서 지금 이곳에 오고 있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2시간 정도 후에 그 여자와 그 집 아들 둘이 왔더라고요. 저는 오자마자 와이프 핸드폰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제 핸드폰으로는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문 앞에서 문 좀 열어달라 합니다. 열어줄 수 없다. 할 얘기도 없다. 법정에서 보자. 하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본인은 이혼할 생각이 없다. 자신의 감정이 너무 격해져서 그런 말을 했나 보다 하더군요. 그놈은 제 동생이 우울증이 너무 심하다. 마음 다 추스리면 연락해달라. 집으로 와라. 하더군요. 잠시 후 경찰이 또 왔고 그 사람들은 돌아갔어요. 변호사는 나름 큰 곳의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저는 저의 모든 걸 걸고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할 생각입니다. 공부만 하고 착하게 살아온 제 동생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멀쩡한 사람도 지속적으로 당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인가 봅니다. 두서없는 글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길고 긴 진흙탕 싸움이겠지만 계속 후기 올리겠습니다. 든든한 오빠가 동생 잘 지켜주고 있네요. 잘하셨습니다. 사람 보는 눈이 부족한 것 때문에 너무 큰 대가를 치르는 동생이네요. 일이 잘 처리되고 동생 마음이 편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